오늘도 수원이 4대1 부산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무패를 이어갔는데 최근 리그에서 9경기에서 6승 3무, 오늘 경기까지 해서 6승 3무의 기록을 이어갔어요. 정말 좋은 흐름을 가져가면서 어느새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물론 이제 전남, 이랜드 이런 밑에 있는 팀들이 아직 경기를 덜 했지만, 인천도 경기를 덜 했지만 수원이 12경기를 한 상태에서 승점 24점, 1위 인천과 승점 차이를 4점 차로 좁혔습니다. 물론 인천이 한 경기를 덜한 상태긴 하지만, 그리고 오늘 경기의 승리가 좋은 건 뭐냐면 이번 시즌에 수원이 원정에서의 결과가 되게 안 좋았거든요. 홈에서는 이번 시즌에 6경기에서 5승 1무인데 원정에서는 오늘 경기 전까지 1승 2무 2패였거든요. 원정에서의 성적이 너무 안 좋았죠. 이제 부산이 요즘에 잘하는 게 있거든요. 앞쪽에 곤살로가 정말 키가 커요. 이 선수가. 이 선수를 통해서 한 번에 뻥 차줍니다. 그럼 뻥 차주면 곤살로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저돌적으로 뛰어들어가는 빌레로, 손석용 이런 선수들이 뛰어들어가면서 이 세컨볼을 가져가는 이런 팀이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사실 예측을 당연히 수원 삼성도 해왔는데 저 이제 세컨볼 싸움, 공중볼 싸움에 시작하자마자 밀렸죠. 그냥 부산은 골키퍼가 바로 롱킥을 때려요. 앞으로. 그럼 앞쪽으로 롱킥이 들어갔을 때 앞쪽에서 싸워주는 선수들이 있죠. 가장 키가 큰 곤살로가 앞쪽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곤살로가 이렇게 앞에 싸우니까 선수들이 공중볼 경합을 하는 상황에서 여기서 볼이 뒤로 떨어져요. 그럼 떨어질 때 주변에 있었던 손석용 선수가 이 볼을 따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어이없게 또 고종현 선수가 이 떨어지면서 바운드 되는 볼을 처리한다는 게, 그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이런 장면이거든요. 곤살로랑 싸우다가 볼이 떨어졌고 떨어지는 볼이 뒤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뒷공간에 있었던 고종현 선수가 머리로 걷어낸다는 게 달려가는 손석용 선수 발 앞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사실 최근에 수원 삼성이 전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수비 라인에서의 이런 경쟁력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고종현 선수의 실수 때문에 그냥 이 볼을 손석용 선수한테 줘버렸고 손석용 선수가 여기서 득점. 이게 시작하자마자 1분 만에 득점이 나왔거든요. 분명히 부산이 준비를 해왔는데 시작하자마자 이걸 먹혔어요. 그래도 손석용 선수가 약간 좀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또 수원 삼성 만나는 날이다 보니까 손석용 선수가 여기서 떨어지는 볼에 대해서 좀 과욕을 부려서 발을 뻗다가 최영준 선수의 얼굴을 걷어찹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걷어찬 게 아니라 아무래도 스터드를 들고 이렇게 달려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퇴장이 1분에 골을 넣고 2분에 퇴장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경기는 사실은 초반에 어렵게 풀어갈 수 있었던 이 수원 삼성의 상황을 이 손석용 선수가 골을 넣었지만 바로 퇴장을 당하면서 한 번에 뒤집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술 포인트는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래도 수원 삼성이 잘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일류첸코의 움직임이거든요. 손석용이 퇴장을 당하자마자 부산은 어떤 방식의 수비를 취하냐면, 조성원 감독이 기본적으로는 3백을 많이 쓰잖아요. 3백이라서 5명의 수비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원래 3-4-3이었는데 손석용이 퇴장을 당하니까 빌레로를 내려서 5-3-1을 만듭니다. 근데 그냥 내려앉는 게 아니라 부산이, 조성원 감독이 그래도 전술적으로 이런 체계 자체를 굉장히 잘 잡기 때문에 라인을 내리지만 너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그래서 수비 라인을 어느 정도는 올려서 수비를 해요. 그러니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사이를 좁혀버려서 아예 요 공간을 못 쓰게 만들겠다. 그리고 높은 지역에서 끊어버리면 바로 역습을 나갈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수원 삼성은 공격적으로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완전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는 라인을 올려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겠다 였어요. 그리고 이게 나쁘지 않은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2부 리그에서 특히나 일류첸코의 존재감이 엄청나요. 그래서 일류첸코가 여기서 계속 내려오면서 수비 한 명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류첸코에게 볼을 보내주면 일류첸코가 볼을 잡아서 수비가 본인에게 끌려 나오는 공간으로 패스, 이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렇게 달려드는 형태의 이 부산의 수비가 한 명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류첸코가 이렇게 상대를 끌어당기는 순간 뒤에 공간이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역전을 만들고 그리고 좋은 경기를 펼칠 때 기회를 창출했던 선수가 바로 일류첸코. 이 장면 보면 일류첸코가 분명히 전방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이 안쪽으로 투입이 되는 순간 일류첸코가 살짝 내려옵니다. 왔다 갔다 이게 하니까 수비 라인에서 부산이 분명히 5명의 수비 라인인데 여기서 가운데 있는 선수가 올라와서 일류첸코를 따라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수비 라인의 공간이 조금씩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산의 수비 라인 보면 부산의 수비 라인이 낮지가 않아요. 이렇게 올라와서
어느 정도 미드필더 라인과 간격을 좁히기 때문에 한 명이 없지만 요 안쪽 공간에서 수원 삼성이 공격을 못하게 만들겠다. 요런 이제 접근 방식이었거든요. 오늘 일류첸코가 이런 모습 많이 보여줍니다. 부산이 어차피 달려나오는 수비를 하니까 본인을 따라 나오니까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기고 그 순간 볼을 받으면 다른 선수들이 앞으로 뛰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일류첸코가 앞쪽으로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 사실상 원래 파울리뉴가 있으면 파울리뉴와 일류첸코가 투톱이고 일류첸코가 조금 더 위에 파울리뉴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물론 이제 이 둘의 위치가 바뀔 때도 있지만, 그런데 김지현과 일류첸코가 저렇게 투톱으로 될 때는 일류첸코가 훨씬 더 좀 내려와서 볼 받아주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더라. 여기서도 김지현과 일류첸코인데 여기서 일류첸코가 볼을 받기 위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볼을 받고요. 일류첸코를 향해서 달려드는 부산의 수비. 그러면 김지현이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류첸코가 패스를 받자마자 수비를 본인에게 끌어당겨 놓고 뒷공간으로 패스. 요 이제 일류첸코의 포스트 플레이, 기점이 되는 요 플레이가 사실 오늘 경기에서 한 명이 없는 부산 상대로 너무나 잘 통하더라. 그래서 득점이 나올 때도 이런 거였어요. 일류첸코 선수가 내려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일류첸코를 향해서 수비가 따라 나가거든요. 근데 그 순간 세라핌이 측면에서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죠. 그래서 일류첸코가 볼을 받자마자 세라핌에게 패스. 요 연계 플레이. 본인이 그리고 수비를 끌어당겨 놨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 공간으로 일류첸코가 볼을 넣어주면 세라핌이 빠른 발을 활용해서 침투한다. 여기서 세라핌이 1대1 완전히 뛰어들어가는 세라핌을 향해서 일류첸코의 패스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일류첸코 때문에 수비가 일류첸코에게 끌려 나가는 순간 공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세라핌이 일류첸코의 패스를 받아서 득점.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한 명이 퇴장을 당한 순간 부산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사실 라인을 어느 정도는 좀 내리는 것도 필요했는데, 본인들이 요즘에 이게 잘 됐으니까 라인을 약간은 수비를 할 때도 어느 정도는 올려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간격을 순간적으로 좁히는 이런 수비가 잘 되다 보니까 약간 튀어나가는 형태가 됐는데, 오히려 일류첸코가 상대를 끌어당긴 다음에 상대가 달려나오면 그 뒷공간으로 패스. 요 연계 플레이를 참 일류첸코가 멋지게 했다. 그래서 일류첸코의 요 움직임 자체가 오늘 다시금 역전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저 김지현 선수가 골 넣을 때도 부산이 너무 달려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왼쪽에서 이기재가 올라오니까 오른쪽 수비가 이기재를 향해서 달려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려나오지 않고 이 공간을 좁혔어야 되는데 달려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김지현이 가운데 있다가 측면으로 빠집니다. 김지현 선수도 활동 반경이 꽤 넓은 선수죠. 뛰어가는 김지현에게 패스. 그러면서 김지현이 여기서 수비를 한 명 달고 측면으로 빠집니다. 그러면 이기재를 향해서 한 명 따라 나가고 김지현을 향해서 따라 나가면 가뜩이나 한 명이 없는데 부산은 수비 라인에 공간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김지현이 수비를 측면으로 끌어당기니까 넓은 공간이 나와요. 이거는 부산이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렸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김지현이 수비 끌어당긴 다음에 다시 이기재가 볼을 받아서 침투 패스,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이민혁의 공간 침투도 좋았고, 그래서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이기 선수가 패스를 보내줬고요. 그리고 이민혁도 뛰어들어갔지만 박승수 선수가 이렇게 뛰어들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여기서 박승수 선수가 볼을 잡아서 개인 돌파 능력을 보여주면서 완전히 비어있는 이 부산의 뒷공간을 흔들어 놨고, 박승수가 흔들어 놓을 때 이때 김지현이 가운데로 뜁니다. 이것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 자체가 그래도 수원 삼성이 변성환 감독이 그래도 이 움직임을 폭넓게 가져가는 선수들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측면으로 빠질 때 누군가는 가운데로 들어가고 누군가 내려오면 누군가는 올라가는, 일류첸코가 내려오면 세라핌이 침투하면서 득점. 이 장면에서도 김지현이 측면으로 빠지니까 이민혁과 박승수가 뒤에 있다가 침투,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박승수랑 이민혁이 뛰어 들어가니까 수비가 아무래도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 순간 측면에 빠져 있었던 김지현이 다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이런 움직임 자체가 그래도 수원 삼성이 변성환 감독이 온 다음에 매우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박승수 선수가 컷백, 그리고 이민혁 선수가 받아서 뒤로, 그러면 가운데로 달려 들어오던 김지현 선수에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김지현은 측면으로 빠졌다가 다시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제 슈팅 찬스를 잡는 건데, 여기서도 김지현 선수가 그래도 최근에 이런 득점 감각이 좋다 보니까 달려 나가다가 골키퍼가 반대편 포스트를 바라보면서 체중이 쏠리니까 바로 꺾어찹니다. 요 감각,
이것도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슈팅이 강하진 않았지만 달려나가다가 파포스트를 본 척하면서 툭 차니까 골키퍼가 역동작에 걸려서 바라만 보고 있었던 이런 장면이었죠. 골대 맞고 들어가는 이런 장면 보면 시작하자마자 먹힌 것은 수원 삼성이 매우 안 좋았지만 한 명이 없을 때 부산에 이제 약간의 공격적인 한 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모하게 올라오는 수비를 했다는 것도 부산 입장에선 좀 안 좋았고, 여기에 더해서 수원이 오늘 경기만큼은 일류첸코가 내려오면서 공간 만들고 뛰어들어가고 김지현이 빠지면서 공간 만들고 다른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부산이 달려나오니까 이 공간들을 훨씬 더 다채롭게 활용을 했다. 근데 전반전은 이게 참 잘 됐는데 후반전에는 오히려 실점을 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후반전에는 사실 이런 뭐 여러 가지 수치가 매우 좋지 않거든요. 부산이 조금 더 경기를 주도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 슈팅 숫자도 경기 끝나고 보면 11대 12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왜 이런 수치가 발생을 했느냐? 오늘 경기 보시면 부산이 되게 단순하게 후반전에 경기를 하거든요. 한 번에 곤살로를 보는 그런 축구를 하는데 정말 순수한 피지컬에 의해서 수원 삼성이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후반전에 손석용 선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조금 더 공격적인 전형을 만듭니다. 4-4-1 수비를 한 명 더 줄여요. 그런데 줄여놓고 어떤 전략을 가져 나오냐? 곤살로가 키가 매우 커요. 197cm.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선수한테 한 번에 뻥입니다. 한 번에 뻥. 근데 한 번에 뻥 찰 때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모여들면서, 그리고 수비 라인도 과감하게 그냥 올려버려서 그냥 골키퍼가 골킥을 처리할 때, 뒤에서 롱킥을 처리할 때 앞쪽에서 간격을 최대한 좁혀놓는 거죠. 그러면 곤살로가 어떤 형태든 곤살로가 머리에 볼을 맞추거나 볼을 맞춰서 떨어뜨려주니까 이 떨어뜨려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요거였거든요. 이러니까 한 명이 부족한 것을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이 가능한 거죠. 이제 한 명이 없어서 뭐 만들어가는 플레이라던가 공격 지역으로 볼을 보내주는 게 어렵지만 롱킥 한 번, 롱킥을 한 다음에 떨어지는 볼에 대한 달려드는 이 숫자는 어쨌든 순간적으로 달려들면 여기서 한 명이 없다는 게 티가 덜 나거든요. 그래서 롱킥과 떨어지는 세컨볼, 요걸로 이제 후반전은 그래도 부산이 수원보다 조금 더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괜찮은 경기가 나왔어요. 별거 없거든요. 그냥 곤살로가 앞에서 뛰고 곤살로에게 롱킥 들어가면 곤살로가 앞쪽에서 싸워요. 그럼 싸우면 주변으로 곤살로에 떨어지는 이 세컨볼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면 곤살로가 여기서 머리에 맞추고요. 머리에 맞춰서 떨어뜨리면 여기서 싸우면서 세컨볼, 이 세컨볼을 이제 부산이 가져가는 거죠. 이 장면도 이제 곤살로가 앞에 있으니까 롱 스로인을 던졌는데 여기서 곤살로랑 싸울 때 볼이 뒤로 빠졌고요. 빠지니까 볼이 클리어링이 안 되면서 부산의 선수가 터치, 그 다음에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결정적인 슈팅, 이런 거를 사실 부산이 후반전에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뭐 오늘 경기는 그래도 뭐 수원 삼성이 본인들의 장점도 잘 나왔던 경기인데, 이 수비 라인의 좀 불안, 요게 이제 아마 수원 삼성은 전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저 승격할 때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최근에 수원 삼성이 안 지고 있는데 중간중간 무승부하는 것들이 있어요. 골도 좀 많이 먹히고, 이럴 때마다 수비 라인의 정말 단순한 미스 막 이런 걸로 먹히거든요. 수원 삼성이 뭐 이번 이제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수비 라인에 뭔가 추가적인 영입이 있거나 그래야만 승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